또반장 피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사실 언론중재법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워낙 이제 중대한 사안이고 지금 국회에서 바쁘게 이 논의가 이제 가동되고 있고 아직 법안은 공개 안 됐습니다. 네. 법안 초안은 공개가 안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보도자료 냈죠. 보도자료 나왔죠. 네네.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왔고 이제 이번 주에도 바쁘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 민원연 주최 네. 토론회를 이제 위원장님과 제가 갔다 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있다, 여의도에 있다, 진짜 남해 번쩍, 북해 번쩍. 그러니까요. 이게 국회를 가면은 이게 일단 국회라는 공간이 긴장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 이제 보는 사람도 많고 언론노조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 좀 품행도 신경 써야 되고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평상시 그래서 품행이 아, 어떻길래? 네? 평상시 품행이 어떻길래 도대체? 방정하죠. 방정하죠. 네, 오늘 토론에서 발언했어요? 토론회에서요? 네. 아유 너무 안 했어요. 질의응답 안 했어요? 질의응답 안 했어요. 아니, 언론노조를 대표해서 가셨는데 왜 말을 안 해요 자꾸? 저는 이제 참관이니까 네. 토론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참관이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종면 의원님의 오늘 발언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노종변 의원님 이제 큰 기조는 바뀌지 않았고요. 네. 예, 이제 정치인 등 이제 권력자에 대한 이제 이제 논리 네. 이걸 왜 배제하면 안 되는가에 네. 대한 논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뭐 이를테면 권력자나 이제 공인에 대한 뭐 이를테면 허위 조작 보도라고 네. 얘기되는 그런 악의적 보도가 있었을 때 그 피해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크다. 뭐 이런 이제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서로 정말 정말 그 접점이 없는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언론 노조에서는 이제 공직자를 포함한 이제 권력자 배제, 네. 배액 배상을 못하게 청구를 못하게 하는 게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주장이고 노종면 의원 등 이제 법안을 추진하시는 쪽에서는 이제 포함시켜서 배액 배상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안전장치를 두더라도 이런 이제 입장이신 그 거죠. 안정장치가 너무 헐겁다는 게 저희 주장이잖아요. 혹시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대한 언급은 없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보도자료 수준에서는 아주 네. 그 디테일하게 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이 아주 정치하게 다뤄지진 못했고요. 토론회에서 이제 법안이 빨리 공개가 돼야 그게 얼마나 그 훌륭한 안전장치인지 아니면 좀 헐거운지 이 얘기가 이제 오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이번 주에도 시청자들의 양해를 한번 구하고 다루게 됐다라는 거 네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언론중재법 핵심 네. 뭡니까? 민실 위원장님 뭡니까? 한 줄 요약. 한 줄로요? 한 줄 요약. 그 법을 어떻게 한 줄로? 그래도 시민 피해 구제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이죠. 입법이죠. 네. 그래서 고의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배제 혹은 배액배상제를 도입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골자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자. 이게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의 핵심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의 원칙적 입장 사실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성명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언론노조의 원칙적인 입장은 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 동의한다. 그래서 오늘도 토론의 제목이 시민을 위한 언론중재법 뭐 이런 내용이었고 맞아요. 시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한 토론회여서 제가 토론회 어떤 인사말 좀 말씀하셔서 그 말씀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토론회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시민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기 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 실효적 방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시민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이 권력자들에 대한 감시, 언론의 감시 역할에 방해가 돼서 훼손이 되어선 감시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많은 문제 제기를 하니 권력 감시보다 약화되지 않게 정치인들이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이제 넣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아닌데 네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가 전혀 입증이 되지 않고 너무 빈틈이 많다. 그래서 자꾸 정치인을 넣고 가려고 하니까 법안이 복잡해지고 네. 자꾸 이제 정치인들한테 배액배상, 징벌적 손배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이런 제한 조치를 두겠다라고 하는 게 법의 전체적인 모양새도 이상해지고 이걸로 인해서 시민 피해 구제 확대하는 거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 그래서 저는 권력자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제외하고 가자라는 네. 주장을 오늘도 하고 왔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언론노조 원칙적으로 찬성, 네네. 시민피해구제 찬성, 네. 언론중재법 개정 찬성, 배액배상제 찬성. 반대하는 지점은 첫 번째,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자가 징벌 손배 청구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 지점, 거기 반대. 네. 두 번째, 이제 이거는 또 추가되는 건데 고의 중과실 추정 요건이라는 거. 여기서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얘기가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의 중과실 추정. 이러면서 막 법률 전문가 되고 예. 한 줄 요약하자면 고의 중과실 추정 요건 뭡니까 이거? 입증적 책임 전환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언론이 뭐 이러이러이러한 거를 하면은 이거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뭐 오보로 본다 이거를 추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판결을 판사가 내리도록 이렇게 강제를 한다는 건데 그 요건이 사실은 굉장히 언론에 부당한 부담을 이룬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수용하기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권력자 징벌 손배 가능 이 지점. 그다음에 고의 중과실 추정 요건으로 인한 입증 책임의 과도한 부과 언론에 대한 부과. 세 번째 법안 공개와 수기 과정이 사실 늦어지고 있는 네. 이 속도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거죠. 핵심을 저번 우리 방송할 때 이규현 수석 워딩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 대통령실 이규현 홍보수석이 지난주에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네네, 여러 전화로. 가지 이슈를 좀 물었었는데 그때 이제 대답한 게 있어요. 마이크 네. 꺼졌구나.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들에 대해서 네네. 징벌적 손배, 그러니까 배액배상을 하는 거를 제외하는 거에는 공감대가 있다. 공감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 음. 현대자동차, 뭐 SK, LG 이런 대기업들이 자기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비판 보도들이 나왔을 때 이거 허위야 조작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사실 억대의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10억, 20억 이 징벌적 손배에 따라서 기존의 손해액보다도 수십 배에 달하는 손배액을 책정하고 있는데 네. 그런 징벌적 손배 권한을 청구할 권한을 그런 대기업들한테 줄 이유가 있냐? 응? 이재용한테 그렇죠. 또 누구예요? 뭐 정의선 네, 씨가 뭐 대표인가? 네, 정의선. 네. 정의선 씨, 뭐 최태원 씨 최태원 씨한테 줄 그런 이유가 권한을 있냐? 줄 이유가 있는가? 그렇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은 지금도 소송 내면 보도하면 기본적으로 허위다, 그렇죠.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억대의 손배들을 청구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언론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낸 수년 동안 그런 보도 하나에서 그 손해배상 청구당하고 나면 그게 탐사 보도나 의혹 보도, 권력 감시 보도할 때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정치인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맞아요. 그 정치인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수십 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한다, 할 수 있게 한다 이러니까 좀 시민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마치 그러면은 허위 조작 보도를 신고하면 판사가 봐가지고 이거는 악의적인 허위 조작 보도네, 그럼 징벌적 배상 얼마 땅땅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들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민사소송이거든요. 네. 민사소송.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요. 네. 피해자가 소송을 내야 되고 네. 그 소송할 때 나는 이 보도로 인해서 얼마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정해가지고 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범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 비용도 부담되고 이제 뭐 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소송을 잘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구제가 잘 안 되는 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인, 권력자, 대기업,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1억, 2억 청구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네. 뭐 그런 법률 비용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소송을 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떤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자 이게 대단한 제안 같지만 사실은 그냥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렇게 대단한 거를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으로서는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좀 달라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고의로 언론이 허위 조작 보도하면 강하게 징계하고 강하게 제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허위 조작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당장 눈앞에 이게 허위인지 조작인지 밝혀져 있지 않아요. 당장 이제 언론들이 수많은 그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 의혹 제기 보도. 제기들을 하잖아요. 당시에는 그게 하나하나 사람들이 명약관하게 이건 허위야, 진실이야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김건희 관련 의혹, 뭐 주가 조작 관련 보도,
뭐 수많은 뭐 건진법사 처음에 얘기할 때 뭐 다 설마 뭐 이랬잖아요. 네네. 윤석열 왕자 쓰고 나왔을 때 뭐 이런 거 음. 문제 제기하면 설마 대통령이 그렇게 뭐 그런 걸 빠졌겠어? 무속에 빠졌겠어. 근데 그런 거를 언론이 문제 제기하면 아마 허위라고 하고 억대 손배를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언론이 그게 허위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취재 과정을 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제보했던 취재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보자. 그렇죠. 뭐 저기 무당을 만났다더라. 네. 아니면 뭐 어디 뭐 누구랑 만나서 돈을 받았다더라. 그러니까 권력 감시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그런 제보자들이 언론을 믿고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져야 세팅이 돼야 되는데 되는데. 이걸 징벌적 손배를 하겠다고 하면서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게 전환시키겠다고 하면 언론사들이 난 이러이런 제보를 받았어요를 법원에 가서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징벌적 손배를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걸 안 내면 고의 과실이야 너는 라고 추정된다라고 하면 언론 입장에서 그런 자유로운 권력 감시나 제보자들이 권력에 되게 숨어있는 은밀한 이야기들을 언론에 제공하기 부담스러워지죠. 그렇죠. 그 이거- 월요일 날 노조면 의원이 라디오에 아침 라디오에 출연하셔가지고 네네. 언론이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겠다는 거다라는 네네네. 방송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과실과 중과실은 어떻게 구분하지? 음. 그러니까 작은 과실과 중과실이라는 거는 그럼 누가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중과실로 판단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보면은 이제 얘기하실 때는 그렇게 들리죠. 아 그래 맞아. 언론에 배상을 매길 때는 큰 잘못을 했으면 매겨야지. 그럼 그 큰의 기준이 뭐냐? 그런 게 것도- 전혀 없다는 네. 거죠. 자, 그리고 얘기가 사실은 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 옛날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 책도 있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이게 개념이 막 어려운 게 등장하면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잠깐 끊고 가면 55분. 아까 60분도 넘었어요. 57. 오 역대 최 오. 언론중재법에 이렇게 다들 관심이 많으신가? 아니 저기요. 네, 다음 주에 노래 아니 갑니다. 이준영. 노래는 하는데 네네. 아니 지금 언론중재법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잠깐 또 너무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지니까. 좀, 예. 60몇 분. 오늘 왜 그러세요, 다음 여러분들? 주에 한번 갑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뭐 네, 우쿨렐레 들고 노래 한번 힘든 시절이지만 네. 노래 한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싸워야죠. 알겠습니다. 그 방송 시작 전에 한 10분 정도 하면 되겠죠? 오, 10분이나? 10분이나요? 10분 전에. 10분 아, 전에. 네. 네, 6시 전에. 네, 10분 하고 얼마나 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이트 근데 아무튼 언론정재법 얘기하니까 단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그 미국 순방 갔다 와서 바이든 날리면 네. 한 다음에 날리면, 네. 전용기 탑승 배제해놓고서 그 도어 스태핑 때 네. 동맹 관계를 해치는 이런 조작 보도로 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죠. 거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바이든이라고 들리지 않으세요? 저요? 저는 무조건 바이든이.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채팅에도 다이트님이 오늘은 예시를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시는데 민주위원장님이 예시를 많이 알고 계시지 네.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발언하셨던 내용도 네. 있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신다면 일단 바이든 날리면부터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바이든 날리면은 너무 저기 다들 아실 것 같고 사실 누가 들어도 정황상 이렇게 즉각 반박을 못하고 어떻게 기사 좀 빼주면 안 되냐 이런 읍소를 하다가 안 되고 이제 터진 건데 그러면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발언을 하는 게 정황상 분명해 보이는데 이거를 윤석열 정권은 허위 조작이다고 억지로 이제 뭐 날리면이다 이런 억지를 써가면서 네. 이렇게 허위 보도로 몰고 갔고 그것이 실제로 1심 재판에서는 정정보도 판결까지 나왔다는 말이죠. 그렇죠. 정말 상식에 부합하지 않게.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다면은 여기는 징벌적 배상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이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채용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징벌적 배상이 없는데도 뭐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단 말이죠. 만약에 징벌적 배상이 있다 이게 지금 뭐 어떤 취지로 뭐 설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 쿠팡이 자기네들 손해액을 입증한다. 우리는 매출의 0.1%를 피해를 입었다고 본다라고 하면은 쿠팡의 연매출이 40조 원이거든요. 네. 0.1%면 얼마예요? 400억 원인가요?
곱하기 3 엄청 많아요. 아무튼. 곱하기 3 1,200억 원. 네, 언론사는 그 기사 하나로 1,200억 원짜리 소송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허용하는 게 과연 이렇게 정의에 부합하는가 그렇죠.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위라고 일단은 단정을 하고 뭐 언론중재를 가든 소송을 갈 거잖아요. 그럼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부터 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고의였는지 중과실이었는지 고의가 아니었어라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입장에서 누구한테 들었어. 그 사람이 되게 권위 있는 취재원이에요. 그럼 정부 내부에 어떤 비리 내용이 있었어. 예를 들어 뭐 방심위 같은 경우도 네. 루이림이 민원 사주를 했어요. 민원 사주를 했는데 그걸 내부 고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언론이 그 내부 고발자의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했어요. 근데 민원 사주 아니야. 고발 사주 아니 민원 사주 아니야. 허위 보도야. 라고 하면 저희는 그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밝히지 않으면 수억 대의 징벌적 손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언론사는 저는 맞아 취재원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언론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에 하나인데 취재원 비니권이라고 취재원 하죠. 비니권이라고 하는 취재원 보호를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징벌적 손배로 몇 억씩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취재원 보호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사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보도가 명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만 의혹 제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뭔가 숨기고 싶은 뭐 몇 명의 익명의 고도로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취재원을 상대로 한 취재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그런 게 사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모이고 한 언론사가 보도하면 다른 언론사가 또 다른 주변을 해서 확인한 게 모아서 나중에 진실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류의 보도들이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KBS가 최근에 진짜 단적인 사례가 있었던 게 KBS가 과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말 정권의 가장 큰 꼭지점에 있을 때 검언유착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KBS가. 네, 근데 이때 한동훈이 KBS 기자를 상대로 얼마의 소송을 걸었는지 아세요? 민사로 5억을 걸었어. 5억. 5억. 기자 개인한테. 기자 개인한테 민사 KBS와 간부 그리고 기자 개인 다 합쳐서 민사로 5억의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권력자들은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이 언론 중재법 뭐 징벌적 배상 없어도 5억씩 걸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1심에서 형사 재판도 같이 걸었거든요. 민사랑 형사. 형사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기자가 충분히 그렇게 믿을 수 있게 취재했더니 기자는 분명 이게 허위임을 인지 못하고 보도했을 거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어요. 진실로 믿을 만한 만한 이유가 정당한 있었다.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송들이 분명히 이게 많아질 거예요. 네. 이게 되면. 근데 이제 이런 우려들을 민주당도 해요. 노정면 의원도 하고 네. 과방위원장 언론개혁특위에서 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이런 그 정치인 권력자들이 언론에 이제 일단 일보가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해서 막 소송을 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후속 취재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지잖아요. 다른 언론사도 네. 못 따라가고. 그래서 그런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기 위한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론중재위라고 있잖아요. 언론중재위의 1차 조정 결정을 권력자에 한해서는 다 의무적으로 수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개념인지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언론중재위가 무슨 사법부처럼 되게 권위 있는 그리고 그걸 뽑는 과정 자체가 되게 정돈돼 있어서 언론중재위원은 명예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언론계에 여러 경험이 있는 뭐 전직 언론인, 그다음에 뭐 변호사 중에서 소송 경험이 있는 뭐 사람들, 뭐 판사 한 명. 근데 이 구성 자체는 그냥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극도로 고려한 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론중재위는 양 당사자 모아서 잘 조정해봐, 서로 화해해봐 이런 안을 제시하는 정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앞으로는 그러면 그 징벌적 손배 나오면 1차로 이게 누가 합리적인가를 조정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공직자는 다 수용해라? 법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개념이다. 네. 오늘 네. 그 토론회에서도 네. 그 언중이 사무총장 출신 네. 토론자가 네. 오셔가지고 이게 언중이가 저희는 해보니까 이거는
법원 같은 데가 아니라 재판을 해가지고 정말 권위 있게 1심, 2심, 3심 이렇게 네. 하는 법원이 아니라 신속하게 피해를 그렇죠. 구제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 법적인 판결의 효력도 있다고 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당사자들끼리 조정을 해가지고 자자자 이렇게 하시고 그럼 요건 조금 양보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조금 이런 것 같고 해서 이제 중재를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언론 중재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뭐 액수의 네. 그런 뭐 소송이나 이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중재위가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권위 있는 결정을 내려서 이거 무조건 따르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중재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렸을 때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라. 이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중재위 출신 사무총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재위 가 보면 중재위원회 구성이 양극단의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극우적인 사람이 중재위원으로 앉아 있어요 한쪽에.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때 거기 가면 MBC는 다 죽일 보도, MBC는 다 편파 보도고 MBC의 아. 권력 비판 보도는 다 왜곡된 보도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중재위원으로 앉아 있어요. 우리가 판사한테 기대 물론 이상한 판사도 많다고 네.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판사한테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뭐 수준이나 어떤 공명정대함이나 객관적인 어떤 선이 네. 언론 중재위는 정말 이 끝에서 이 끝이에요. 훌륭한 중재위원도 네. 많겠지만 물론 아, 그럼요. 네. 네, 근데 제대로 이상한 된 중재위원도 있다. 조정하시고 복불복. 상식적 판단을 하는 위원도 있지만 네. 그 체가 아주 헐거워서 어, 정말 극우적인 인사들도 앉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참여한 조정이나 이런 거의 결정을 과연 상식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겠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이제 징벌적 손배가 강해지고 막 5억, 10억 막 이런 식의 소송이 제기되면 중재위 차원에서 이걸 조정하기가 어려워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조정 불성립이 조정이 될 안 될 거예요. 그럼 소송으로 가요. 그러면 똑같아요. 예, 그 소송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책이 안 된다는 방책이. 그러니까 네. 이 중재위 실제로 가보면 네. 중재위도 이제 부가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구성이 지금 현재 다 안 되는 게 언론중재위의 되게 고민이기도 해요. 다 못 채운다. 다 못 채워요. 근데 이제 가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거의 30분 단위로 쪼개져 가지고 네. 있어요. 그럼 30분 안에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증거 제출에 대한 의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대부분 이제 각자 기사 쓴 사람과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끼리 주장을 주장만, 다투게 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중재위원 중에 이제 핵심이신 분은 판사 출신이시긴 하지만 네네. 그 외에는 전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이해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주장도 많고 해서 저는 언중위에다가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네. 있는 이 법안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양쪽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는 정제로 성립이 되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도 굴복할 수 없다라는 의무를 네. 부과하는 것 자체가 약간 조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그 지점도 법칙에서 맞지 그렇고.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또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제 봉쇄 소송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판결, 중간 판결이라고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우리한테 없는 제도 네, 개념이고 제도죠. 미국식 제도여서 이게 실제 와서 어떻게 작용할지 음. 과연 그런 중간 판결을 통해서 이런 괴롭힘 소송이 얼마나 차단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떤 거름 장치를 두고 지금 권력자들에게도 배액배상 청구, 징벌적 손배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로 인해서 위축될, 그로 인해서 약화될 권력감시 보도의 중요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기존 21대 법사위의 마지막 안이 사회적 논란의 한참 끝에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제외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로 일단 돌아가자. 그래서 권력자 제외하고 나면 시민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장치들, 오늘도 많은 대안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네네. 생각하지 못한 뭔가 신속한 구제 절차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 근데 권력자가 중간에 끼어드니까 일반 시민들의 피해 구제도 뭔가 지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분들이 자꾸 이게 기자들이 밥그릇 지키려고 네. 불이익 안 받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보다는 이렇게 제도가 설계되면은 애초에 취지와는 달리 이거는 정말 있는 사람들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그들이 이제 언론의 고발 보도, 비판 보도 이런 것들을 막게 되면은 그 피해는 결국은 우리 시민분들께 돌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있게 될 거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게 이 법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지지하시는 네. 그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론에 대한 불신도 시민 사회에서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언론이 책임을 져야지.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되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너무 단순화된 논의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시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 뜯어보면 그만큼 사회적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거니까 그 언론계 스스로 반성해야죠. 사실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권력 감시 보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그럼 언제 그렇게 권력을 감시했어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뭐 모든 언론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이게 꼭 언론에서 뭐 특정 극우 보수 언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중동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 그 정권의 어떤 그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권을 감시하는 역할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냥 진보 정권에서만 사실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보수 정권에서도 또 똑같이 맞아요. 언론 탄압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응? 언론이 뭔가 권력 감시하는 역할에 자꾸 이 제한을 두고 부담을 주면 그 피해가 저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라는 좀 정말 호소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악의적 허위 보도에 철퇴를 내리고 싶은 이 시민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 또 배상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 보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손해배상 소송 낼 수 있어요. 스카이데일리에 대해서 뭐 5억이든 10억이든 소송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내잖아요. 이렇게 당사자가 없거든요. 사실 그 보도를 잘 보면은 이렇게 중국 간첩을 미군이 검거해서 오키나와로 데려갔다는 걸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어요. 누가 신청을 해? 누가 피해자인가? 그렇죠. 내가 명예가 훼손됐다고 이렇게 소송을 낼 만한 당사자가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적인 허위 보도 이런 것들을 배상액만 높인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일반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배상액 높이는 거 찬성합니다. 네. 뭐 그 비율이야 뭐 논의할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배상액을 높여서 그게 정치인들 감시하고 대기업 감시하는 거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건 안 된다.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언론 노조, 언론 현업 단체 네. 기본적으로 시민 피해 구제 확대 찬성. 그러나 정치인, 공직자, 뭐 대기업 등 권력자에게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반대. 네. 왜 그들은 이미 많은 소송을 걸고 있고 많은 방어권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일반 시민보다. 그래서 이들한테 이것까지 주는 건 너무 과도하다. 네. 언론의 감시 기능 저하될 수 있다. 네. 반대. 고의 중과실 추정 및 입증 책임. 이거는 이제 이를테면 취재원 비니권이라고 네. 하는 거. 이거는 뭐 소송 과정에서 사실은 뭐 그런 그 법원에서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으면 받을 불이익 이런 것도 감수하고 언론이 싸워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 고의 중과실이네라고 얘기하는 건 부당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반대.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자 지금 속도전으로 이거 처리할 만한 법안이 결코 아니다. 민주주의에 굉장히 심대한 언론 자유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기하고 공개하고 네. 토론하자 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어려운 얘기 여기까지 잘 들어주셨고 그래서 하나 더. 하나 더 지금 점심 때마다 언론 노조는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피켓팅 오며 가며 응원도 좀 해주시고. 좋습니다. 네. 지금 나오죠. 오늘 기자회견 저번에 했던 거. 네. 내일 좀 기자 간담회 하면서 기자들에게 좀 설명하려고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좀 현업단체 토론회 하려고 하고 지금 분위기만서는 다음 주에는 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호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 얼른 법안이 공개돼야 사실 공론의 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법안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약간 공전하는 느낌도 있어요.